10살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성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내용이 체육관 관장한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아버지로부터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피해자를 갖다가 가해자로 둔갑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봅니다. 정봉주 후임으로 박영준을 내치고 강북을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고, 이 양반이 변호사 시절에 성범죄자를 옹호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더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성재준 선생님. 이게 좀 표현 자체가 약간 좀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은데, 일단 지금 제일 오늘 그 단독 기사가 또 나왔던 문제가 되는 게 10살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성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체육관 관장한테 이제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던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에 변호를 했던 내용이 체육관 관장한테 당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아버지로부터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가 변호사기 때문에 어떤 흉악범죄라고 할지라도 다 변호해야 되는 그거는 있습니다. 의무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변호를 할 때 그 어느 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 수준이 돼야, 그래야지 지금 정치인을 하겠다라는 기준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수진 변호사가 그때 당시 했던 변호에 따르면 약간 어떤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냐면, 그때 실제로 재판장님도 이렇게 판시하긴 했었는데, 아니 그러면 당신 말에 따르면 아이가 체육관 관장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성경험을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냐. 8살짜리 지금 10살짜리 아이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도 성관계를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재판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3년 동안 가만히 묶이고 있다가 갑자기 체육관장한테 이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가지고 이제서야 폭로를 했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고 재판장도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해서 1심, 2심, 3심 전부 다 이 주장이 다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변호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으로서 변호를 할 때 최소한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상식을 너무 뛰어넘어가지고 뭐 자기가 돈 열심히 벌겠다라고 하면 변호사로 계속 그냥 남아 계세요. 계속 그 했던 것처럼 왜 굳이 지금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지금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지, 저는 이거 자체를 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좀 그러니까 변호사가 성폭행범을 변호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성병이 걸린 원인이 체육관 관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아버지에게와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변호는 사실 생각하기에도 좀 끔찍한 얘기 같은데. 자, 서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변호사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던 분이고요. 그럼 민변 변호사잖아요. 민변의 뜻이 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란 뜻인데, 이게 민주사회랑 그 아동 성폭행 가해자 이거 하는 건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그리고 성폭행이라도 무조건 이제 뭐 변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남자가 이제 억울하게 뭐 무고로 당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아동 성폭행 가해자는 이거는 인권 변호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도 부적절한데, 변호 내용이 이거잖아요. 변호 내용이 그 아버지 뭐 관계 이런 걸 해갖고 아버지한테 덮어 씌우는 그런 모습,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인권 변호사뿐 아니라 이거는 변호사로서 아예 뭐 저는 결격사유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덧붙여서 좀 드리면은, 가해자 측에서 지금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변호하면은 정상 참작되기는커녕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판에 가가지고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가해자가 하는 얘기랑 사실상 똑같은 거거든요. 가해자 입장을 지금 대변해가지고 조 변호사가 하는 얘기니까. 근데 그 얘기를 재판장이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봐봐라,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네. 오히려 형량이 늘면 늘지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도 제가 보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고, 더 제가 추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해자의 편을 들 수 있죠. 변호할 수 있죠. 근데 변호를 하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변호한다라고 한다면, 재판장님 저희가 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참작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지금 조 변호사가 했던 변호 방식은 피해자를 갖다가 가해자로 둔갑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에 대해 가지고 성관계를 여러 번 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재판 과정이니까 명예훼손죄가
성립은 안 되겠습니다만 다른 장소였다라거나 명예훼손이 되죠.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갖다가 멀쩡한 아버지를 이거 먼저 폐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변호 자체가 변호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변호 내용이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변호를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는 형태의 변호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본말을 전도시키는 그런 형태의 변호였기 때문에. 저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 아이가 이제 걸렸던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제 HPV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그 성병의 일종인데 이게 자궁경부암의 원인이에요, 사실. 자궁경부암이 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치료제가 없어요. 한번 걸리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라서 이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이유가 이게 치료약이 없기 때문인데 이 아이가 이걸 걸린 거예요. 뭐 정신적 피해도 피해지만 뭐 건강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